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원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따로 이제 계획해놓은 그 컨텐츠는 없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임원 면접이나 어떤 최종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임원 면접 관련 영상을 좀 시청을 해봤습니다. 이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 면접 도움과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무 면접에서는 어쩌면 좀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당장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좀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좀 준비를 했다면, 임원 면접은 이제 인성 면접이다, 이런 영상의 흐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뭘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성이, 그러면 인성 면접인데 인성은 뭘 평가하는 걸까? 뭐 도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회사에 이제 한 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인성이라고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영상을 좀 시청을 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뭔가 되게 꾸며진 나의 모습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내가 보여질지,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다면, 이제는 내면의 나를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내면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내가 이제 한 조직에 들어가서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임원 면접에 간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자기소개인데요.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면접 답변에서 제 그 살아온 어떤 삶의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써보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에 좀 어떤 제 모습을, 어떤 제 가치관을 드러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좀 자주자주 그냥 스스로 좀 성찰하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제 입에 이렇게 좀 체화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임원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저의 심리 상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면접 최종까지 갔다면은, 최종 임원 면접까지 갔으면은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점. 결국에 이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 임원 면접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탈락한다면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간도 되게 많은 기간이었고 여기에 제가 투자한 시간도 그렇고 되게 많은 제 의지와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이번 면접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좀 제 스스로도 뭔가 많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이 무너져 버릴 같은 느낌.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런 심리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불안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을 케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에는 뭐 평소에 못했던 좋아하는 것들 뭐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평소에 좀 그 면접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좀 제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뭔가 불안할 때 불안함을 잠궈주는 행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해야 불안함이 없어지는 성격이에요. 지속적으로 몰입해야 불안이 사그라듦.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블로그나 브런치에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경제활동, 가벼운 알바, 단기 알바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풋살, 축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좀 불안을 잠재워 준다기보다 이제 잠깐 그 불안한 그 고민과 어떤 불안함에 잠식되어 있는 저를 잠깐 탈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싱숭생숭한 시기이지만 제 심리를 제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활동을 정해서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이 조금 샘솟기도 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엔 이제 마음가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결국 뭐 최종 합격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여기까지 왔다면 최종 합격을 노리고 있고 최종 합격해서 이제 멋진 그 이제 사회인이 된 그런 그런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은 뭔가 큰 환상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뭔가 결국에 이제 내가 엄청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뭐 변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든 순간들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뭔가 그만큼의 이제 책임감을 요하는 직무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잘 돼서 멋진 그런 사회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다음 스텝들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결국엔 이제 항상 도전하는 자세, 노력하는 태도 잊지 말자. 저는 이제 최종 합격이 결국에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탈락도 마찬가지고요. 임원 면접 탈락, 임원 면접 합격. 이게 결코 내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뭐 취업이 돼서 돈을 벌고 해도 뭔가 되게 성취감이 있고 좋은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내 모습을 기억하자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가도 중간에 분명히 이제 슬럼프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매너리즘이라고도 하죠. 뭔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되게 루즈한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뭐 나태하다는 게 나쁜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면접의 결과에 의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좀 차분하게 이제 원하는 목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그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력하는 과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유지를 하면서 합격의 기쁨에 취해 있지도 않고 탈락의 슬픔에 빠져 있지도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원래 하던 것처럼 열심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원 면접이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임원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어떻게 준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영상을 좀 시청을 했습니다. 한 영상을 시청. 임원 면접 관련 모의 면접 영상, 항공사 면접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지원자분들은 이제 임원 면접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모의 면접 때 어떻게 이제 면접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할까? 그리고 항공사 면접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항공사 면접에서는 어떤 그 임원 면접 시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양하게 챙겨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상황에 갔었다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면접관이었다면 저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자기소개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실무 면접이나 아니면 그 이전 단계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이제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실무적인 질문을 위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임원 면접 때는 아무래도 지원자 한 명 한 명에 주어진 시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이거를 제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보면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제 이런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고, 나는 일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나는 일할 때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내 스스로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저는 이 임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고, 어떤 직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 스스로 그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렵지만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 중입니다. 이런 고민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임원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지원자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직원들을 봤을 것이고, 그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지원자하고 한 몇 마디만 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 이제 면접관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형화된 외운 답변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깔끔하고 안정된 톤을 유지하면서 답변을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준 답변이라던가 아니면 그대로 복붙해서 외운 답변,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뭔가 외우지 않은 티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진심어리 답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답은 답변에 대한 정답은 저는 끊임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고민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어떤 고민에 대한 질문이냐면 나의 정체성, 가치관, 한 정립. 저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객실 승무원 준비생으로서의 정체성, 나의 객실 승무원에 대한 가치관.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그리고 여기에 좀 선행돼야 되는 게 객실 승무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제가 지금껏 그 이력서에 적은 저의 영어 성적과 외국어 성적과 어떤 저의 자기소개서, 이게 정말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이걸 면접 때 어떻게 좀 솔직하면서도 정제된 답변으로서 풀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대한 어떤 저의 가치관, 제가 이 직무를 바라보는 어떤 저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 직무가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멋있고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하는 그 모습에 이제 빠져서 이 직무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 실상은 되게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손님들이 버리고 가신 쓰레기를 치워야 할 때도 있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그 기내 및 좌석이나 어떤 승객분이 만약에 이제 오버히트를 하셨으면은 그걸 직접 이제 손으로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제가 생각했던 어떤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제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제가 객실 승무원이 됐다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저를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가치관 되게 종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 어떤 커리어로서의 객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이 된다면 이제 1년 일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고 만약에 정규직이 되면은 과연 오래 일할 수 있을까? 또 오래 일하면서 뭔가 어떤 포지션까지 올라가야 하고 내가 한 향후 20년, 30년 후에도 이 직장에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저의 그 가치관에 대한 제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결국에는 면접 때 정제된 용어로 표현해야겠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지원을 했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잘 임무를 수행하고 향후 미래에도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성장하면서 정말 승객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객실 승무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현실적인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스케줄 근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텔에서나 아니면 그 주야 교대 근무, 공장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주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뭐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스케줄 근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근무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의 직장인들은 이제 월화수목금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데 스케줄 근무는 예를 들면 뭐 월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까지 쭉 일할 때도 있고 반드시 주 5일만 일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이거는 뭐 이제 항공사나 아니면 업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주 3일만 일하고 3일은 쭉 내리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규칙성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규칙성이 사라지고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껏 잘 적응해왔지만 또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뭐 30대, 40대가 되다 보면은 이제 다 모든 걸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하는 어떤 사람도 생기고 가정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러한 삶의 패턴이 어떻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신입 다른 경력이 없고 스케줄 근무를 처음 해보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반드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제가 이전 직장이나 다른 직장을 다닐 때도 이것 때문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스케줄 근무 형태를 잘 받아들이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 체력 문제. 체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임원 면접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항공 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임원 면접에 필요한 어떤 그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객실 승무원 직무를 준비한다면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력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입사를 하게 돼도 물론 이제 잘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할 마음가짐은 있지만 이게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본인만의 체력 관리 방법 이런 루틴도 이런 것도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풋살을 하면서 좀 운동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헬스에도 이제 큰 관심은 아니지만 약간 유연성이나 스트레칭 좀 제가 또 거북목 일자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련된 이제 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런 걸 잘 유지를 하면서 체력 유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 좀 지금도 그냥 생각이 많고 뭔가 크게 이렇게 딱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체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외운 답변을 그대로 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임원 면접이나 최종 면접 단계까지 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어떤 본연의 모습이라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즉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본인만의 강점이 있고 되게 어떻게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가치를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는 답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답변을 말할 수 있는 단계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40개의 이제 면접 질문과 답변에 대한 Q&A를 제 스스로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그 40개의 답변을 많이 써보고 써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모의 면접도 스스로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 외운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입에 붙게 만드는 거죠. 답변에 내가 직접 쓴 키워드, 용어, 그리고 문체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보고 끊임없이 연습해보면서 면접 때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만들기. 저 이 과정을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제 뭔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좀 즐기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원 면접까지 왔다는 것은 그리고 저는 약간 또 다른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평소에 저희가 뭐 임원분들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제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임원 면접 때 뭔가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살릴까? 그렇다면 좀 즐기려는 태도를 갖고 물어봤을 때 좀 물어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 답변들이나 저에 대한 생각, 고민들을 제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체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면접에 가서 조금 더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뭐 이 컨텐츠를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제 제가 떠오르는 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좀 신중하게 되고 쉽게 말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마지막으로는 하고 싶은 말은 어 저도 그렇고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제 다양한 취업 준비나 면접 준비나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은 준비하는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지금부터도 막 이제 탈락하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기인데 그렇지만 좀 이 과정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나 노력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잘 겪어내신 것 자체만으로 되게 수고 많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 만약에 탈락해도 임원 면접까지 간 거는 탈락도 팩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임원 면접까지 가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다양한 요즘엔 막 이제 1000대1 이런 경쟁률도 있잖아요. 서류만 해도 1000대1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경쟁자들 속에서 이겨내고 임원 면접 과정까지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하나의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 탈락 경험을 저축하자. 이걸 활용해서 다음 합격에 사용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큐에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물론 처음에 딱 돼야 되지만, 모두가 그걸 원하지만, 저는 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게 저는 객실 승무원이잖아요. 객실 승무원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항공사든 어떤 기업이든 위기가 있습니다. 그 매출이 곧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안이나 안전에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되게 사소하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항공기고 또 항공사고 또 그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게 객실 승무원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객실 승무원이나 뭐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항상성 유지, 회복 탄력 이런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뭔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입사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이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겪어내야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면접이나 서류 탈락, 어떤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라든지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힘든 가장 밑바닥까지 찍고 와서도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셨다면 어떤 앞으로의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겨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만약에 탈락하게 되어도 다른 공고가 뜰 때까지 계속 준비를 하는 것이죠. 탈락해서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객실 승무원으로서 일할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까지 이겨내야 되는 어떤 단단한 멘탈 이런 걸 기른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준비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항상 뭔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게 취업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 취업 이후에도 뭔가 제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반이 되는 건 이런 제 스스로의 이제 항상성, 회복 탄력성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그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임원 면접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임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이지만 화이팅해서 객실 승무원 직무이든 아니면 다른 직무이든 어떤 면접이든 간에, 혹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좀 집요하게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정말 힘든 시기지만 체력 유지하고 큰 자기만의 루틴을 잘 유지를 하면서 준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